새벽 2시 50분이 좀 넘었습니다. 앞에 신호 녹색 신호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아이고 오토바이. 허허. 새벽 2시 52분. 근데 이곳은요. 잘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이 오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제한속도 30. 좀 더 가보겠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자전거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빨간불, 차량 녹색 신호.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24시간인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24시간 30km 갔어야 되는데 30km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불박차 52km를 갔어요. 52km 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자전거랑 부딪혀서 저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다. 그런데 어린이다. 어린이 학교 다니는 시간,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죠. 새벽 2시 52분에요. 근데 어린이가 엄마 나 오늘은 잠이 안 오는데 나 운동 좀 하고 올게.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도 학교 일찍 가면은 만 12세죠. 13세 미만이죠. 그래서 저기 빨간불에 횡단보도 빨간불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서 신호 보고 하는 차랑 부딪히면 어린이가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3. 여기서 문제 되는 게 자전거도 해당되나? 어린이가 자전거 타고 오면은 보행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경찰은요, 자전거를 탔든 걸어갔든 자동차에 타고 가는 어린이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자전거 타고 가던 어린이를 갖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치게 한 경우도 그때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만약에 저 어린이가 혹시 넘어져서 안전모 쓰지 않아서 사망했다 그러면 그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를 지켰어야 되는데 왜 지키지 못해갖고 52km로 가다가 어린이가 사망했느냐. 민식이법에 해당돼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연 저런 경우 30을 넘은 것이 잘못일까요? 투표해봤습니다. 제한속도 30을 지키지 않고 녹색 신호에 지나가는데 새벽 2시 50분에 자전거가 무단횡단해서 들어오는 거 투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전거 100%라는 의견이 93%. 아니다. 30 지켰어야지. 30을 어겼기 때문에 불박자 잘못 있다는 의견이 6%였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사망했다 그러면. 그리고 판사가 저 6%에 해당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럼 유죄죠. 자전거 훨씬 더 잘못했지만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을 어겼느냐. 30을 지켰으면은 자전거 갔다 때 바로 멈출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유죄되겠죠. 여기서 물론 아까 그 자전거 운전자는 노인이었어요. 네, 노인이었었는데 어린이가 자전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을 어린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으로 한정시키자 이거예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지각하는 애들 있으니까 10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애들이 집에 가는 시간. 초등학교 1학년은 좀 일찍 끝나죠. 그러면 1시부터 예를 들어서 6시까지라든가. 방과 후에 애들이 노는 거.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출퇴근 시간에 보통 08시부터 20시까지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또는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 오후에 애들이 집에 가는 시간.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있는데요. 길이 아주 좁은 데는 제한을 두는데 그리고 차 없는 거리도 만들기도 하잖아요. 애들이 학교 갈 때 하고 집에 갈 때 하고. 그래서 저럴 때 새벽 2시 50분에 거기다 꼭 30km 가야 되느냐. 왕복 4차로 도는데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시되는 스쿨존이 실시되는 시간을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밤에 애들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밤늦게 심부름 가는 애들도 있고 밤늦게 친구 집에 갔다 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24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저는 좀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을 보시면은요. 도로교통법 제2장 보행자의 통행 방법, 즉 보행자에 대한 겁니다. 보행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차의 통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보행자에 대한 것 중에서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행자의 통행 방법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보행자에 해당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아니다. 어린이는 자전거 탈 때도 어른하고 달리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자전거 탄 어린이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에 포함된다. 이게 경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경찰에서 전국 경찰서에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정부 법무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변호사들이 변호사들로 공단을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각 정부 기관에서 잘 모르는 거 법률적인 해석이 있으면 거기다 물어봐요.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거기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어린이가 갑자기 뭐 돌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어린이가 운전을 안 하니까. 근데 자전거 탄 어린이는 보행자가 돌발적인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자전거 탄 어린이도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도 스쿨존에서의 보호받아야 되는 어린이다.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갖고 지금 전국 경찰에서 전부 다 자전거 타고 노는 어린이, 자전거 타고 가는 어린이 만 13세 미만이면은 전부 다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차대 차 사고가 아니라 그런 경우는 차대 어린이 사고, 차대 보행자 사고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사건 밤에 신호 위반했고 달려오던 자전거를 꽝 붙였던 어린이였으면 만 13세 미만이었으면 그러면은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내년 한 3월이나 4월부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 걸어 다니는 어린이에만 해당돼야 되고 자전거 타는 어린이는 차대차 사고니까 제외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부딪혀 보니까 다시 보세요. 아까 그 사건이요. 밤에 있었던 사고. 자, 밤에 보이나요? 밤에 어린인지 어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등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부딪히고 보니까 어린이였더라. 나중에 보니까 당신은 민식이법이야. 다행히 얘는 고등학생이네. 근데 고등학생이 작은 애도 있고요. 초등학생이 큰 애도 있어요. 등치가 커갖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가 체격이 큰 거예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또는 중학교 1학년, 생일빨인 빠른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럴 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서 자전거 달려오는데 저게 어린인지 아니면은 고등학생인지 아니면은 그 아줌마가 좀 체격이 작은 아줌마인지 그거 아나요? 부딪히고 나서 보니까 얘가 만 13세가 아직 안 넘었어. 얘 어린이야. 당신 민식이법이야.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상 조심했었어야지. 어린이들은 걸어 다니다가도 갑자기 움직일 수 있고 뛰어나올 수도 있고 자전거 타다가 휙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망하면 3년 이상. 조금이라도 다치면 안 다치면 사고가 아니죠. 조금이라도 다치면 그러면은 1년에서 징역 15년 아니면 벌금 500만 원에 3천만 원.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전거도 정부 법무공단에서는 걸어다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스쿨존의 보호 대상이다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는 가다가 자전거 보이면 좀 더 조심해야 돼요. 덩치가 크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체격 큰 애들은 커요. 자전거 보이면 차렷해야 돼요. 보행자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의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형사비대에 따라 처벌됩니다. 차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 스쿨존 사고로서 일단 처벌 대상이에요. 12대 예외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식이법은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자동차와 오토바이만 해당됩니다. 자동차는 오토바이 몰고 가다가 아까처럼 거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인데 52km 가다가 어린이가 무단횡단하다가 부딪혔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30을 왜 어겼느냐. 30km였으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그래서 민식이법에 해당된다. 지금처럼 신호위반에서 무단횡단한 자전거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나요? 정부 법무공단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전국 경찰은 자전거를 충격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서 처벌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도 조심해야 돼. 자전거? 어우,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아닌데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자동차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는데 이렇게 나오는 자전거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나는 저 앞에 가서 이제 우회전하려고 3차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3차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어요. 3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피할 수 있나요? 만일 저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그럼 경찰은 자전거 타고 어린이 보호했어야지 그러면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이 사건도 운전자가 전 잘못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어린이 보호했어야지. 어린이 자전거 타고 온 어린이 보행자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운전자한테 여기는 어린이 보호 사고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신 이거 경찰에 접수하면은 그러면 벌점, 범칙금, 벌점 10점, 다친 거 2주니까 5점, 범칙금 4만 원, 4만 원에 15점 받을 거야? 그냥 보험처에서 끝내.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때도 경찰관은 자동차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차대 사람 사고잖아, 차대 어린이 사고잖아, 차대 자전거 사고잖아. 만약에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그 경찰관은 무조건 민식법의 적용으로 해서 검찰로 보내는 겁니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나중 문제고요. 법원에 가서 무혐의가 될지 안 될지 무죄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천천히 가고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왼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는데 여기 주차된 차 때문에 안 보이죠? 이렇게. 원래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와야 되죠. 근데 어린이가 타고 와요. 보행자가 아니에요. 저 차대차 사고예요. 그런데 경찰은 아니야.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제 어린이잖아. 그러니까 12대 중과실이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처벌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어린이도 보행자랑 똑같다. 경찰은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 사건 애가 다쳤어요. 이렇게 다쳐갖고 119까지 출동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3세 미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들어도 보행자가 된다네요. 경찰은 그렇게 처리합니다. 경찰은. 지금 전국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인데요.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학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차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신지 아니면은 학부모인지는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이제 큰 길로 나가는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나가죠. 천천히 이런. 초등학생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역주행을 왔어요. 거기는 자전거 못 다니는 길이에요.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경찰에서 조사관이 블랙박스 보더니 아이고 애들 과실이 훨씬 크네요 라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헬멧도 안 썼고요. 자전거도 찬데 인도에서 주행했고요. 하나만 타야 되는 2시간 탔고요. 또 어린이들이 앞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런데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아닌가요? 초등학교 바로 앞에? 초등학교 정문이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사고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이거는 운전자의 100% 과실이 돼서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라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차도 인도 가릴 거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다.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 타고 온 어린이도 그것도 보호 대상이다. 정보보호공단에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는 어린이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내려왔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은 전국에서 전부 다 자전거랑 부딪히더라도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어린이를 다치게 한 거 차대 보행자 사고나 똑같다. 따라서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대 자전거는 빼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는요. 그래서 투표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이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서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 투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행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3%. 검사나 판사가 3%. 자전거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잘 봤습니다. 96%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올려주신 거 잘 봤습니다. 3%는 처벌 대상이라고 했고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일면식도 없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떨어졌네요.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고. 아까 그 사고로 벌금 70만 원이에요. 애들 많이 다치지도 않았어요. 2명 중에 1명이 무릎 쪽이 찢어져서 꿰맨 것을 알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이상 없다. 진단 2주 나왔겠죠. 벌금 70만 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는 제외된다라고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차가 천천히 가다가 차가 이보다 더 천천히 어떻게 갑니까? 시속 지금 5km 되나요? 10km 될까요? 10km로 막 가려고 하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전부 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다가 헬멧 안 쓴 애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3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 징역 3년 이상. 유족과 형사비가 되면은 그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되겠죠. 내년 봄에 민식이법이 시행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걸어다니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탄 사람이 보이면 덩치가 커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일 수도 있으니까 자전거만 보이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보조바퀴 있어갖고 천천히 가는 자전거 그런 건 어린이 놀이기구지만 근데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 엄마랑 아빠랑 자전거 타고 가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6학년이 더 빨라요. 빠른 경우 있어요. 그러다 확 나오는 거 그럴 때는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천천히 오는 엄마랑 아빠가 타는 자전거는 차대차 사고라서 해당되지 않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빨리 경찰청에서 나서서 자전거는 보호받지 못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경찰은 자전거 사고 났을 때도 자동차 운전을 무조건 처벌합니다. 어린이가 운전했잖아 그러면서. 근데 어린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 명찰을 그럼 앞으로 여기다 나 어린이라고 크게 써놓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저기 그래서 어린이는 자전거 탈 때 노란 잠바를 입고 타도록 해야 돼요. 저기 어린이구나. 저긴 아니구나. 노란 잠바를 입었을 땐 보호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고 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운전자들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경찰청에서 나서서 정부 법무공단에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세요. 한문철 변호사가 어린이 보호구에서 차대 자전거 사고 그래도 전부 다 보호한다 그러면 민식이법이 다 적용된다 그러면 진짜 운전자들 너무 힘들다.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 자전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경찰청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두르십시오. 이제 곧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